안녕하세요. 법무빈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종교시설 판례 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재개발 조합과 종교시설 소송에서 종교시설이 승소한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시설이 가장 크게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종교시설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이 전부 취소된 사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전부 취소가 얼마나 엄청난 판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난 영상의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서의 핵심 사항 3가지. 첫 번째 권리기속, 두 번째 비용분담, 그리고 세 번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권리기속과 비용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판결은 2017년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종교시설이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과 교회의 이전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서 분양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교회 측과 어떠한 협의 또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종교시설 부지에 대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는 구역 내 종교시설 부지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당해 권리자에게 분양하되 분양을 희망하지 않거나 분양을 포기할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 측은 관리처분 계획 중 교회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교회는 크게 2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협의 또는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조합이 일방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 둘째, 이와 같이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부분에 대한 권리기속, 즉 종교용지에 관한 분양 여부 그 자체도 결정되지 않은 점. 그리고 비용분담, 즉 새로 신축할 성전 건물에 대한 비용과 이전 대책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말 권리기속과 비용분담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어떻게 판시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우선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의 취득과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 계획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므로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정해진 사항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 등이 누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처분 계획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관리처분 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일반적인 입장을 그대로 판시하였고 이 기준으로 본 사건에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법원은 종교용지를 분양받는 것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가 종교용지를 분양받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은 교회와 재개발조합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이주에 관한 보상액은 교회가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향후 부담하여야 할 청산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보상액은 전국적으로 나머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보상액이 있다면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 전에 협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총회 의결도 있었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짚어드린 대로 권리기속, 즉 종교용지에 대한 분양 확정 여부, 그리고 비용분담, 즉 이주에 관한 보상액 등 비용분담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교회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 전체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중 일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데 이 사건은 전체 정비구역에서 5%의 면적도 안 되는 교회 부분의 하자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전부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주, 철거, 명도 등 사업 전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도대체 왜 관리처분 계획 전부를 취소했을까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바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위한 비례율 산정인데요. 교회 부분에 관한 종교용지 분양 여부, 이전 대책 비용 등을 다시 산정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결국 비례율이 변경되고 그렇다면 전체 조합원들의 권리가액도 모두 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회 부분을 다시 수립할 경우 전체 비례율이 3% 정도 하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10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3%는 3천만 원이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종교시설의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교회가 신축 건물 또는 토지를 분양받는 조합원이어서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관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말은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관리처분 계획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판결은 첫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라는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 둘째, 종교시설 이전 대책에 대해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 셋째, 종교시설 등 일부분에 관한 하자가 관리처분 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쳐 전부 취소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법률상 재개발구역에서 종교시설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있어 왔고, 최근 들어 법원이 종교시설에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고 이에 소송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저도 종교시설 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사례를 소개해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판결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